고시원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왔다. 6평 남짓한 방 안에는 간이 책상과 싱글 침대 그리고 옷 몇 벌을 걸어둔 행거가 전부였다. 박준호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다. 27살. 남들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나이지만 준호는 여전히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7년 전보다는 나았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20살 생일날 아버지가 던진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재수까지 했지만 명문대 진학에 실패한 준호는 더 이상 박상민 부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지은이 좀 봐라. 스카이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잖아.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어머니 김미숙 원장의 한숨 섞인 비교는 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학원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공부 못하는 아들은 걸어다니는 수치심이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집을 나와야 했다. 아니, 쫓겨났다는 표현이 맞겠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를 담고 나온 준호가 처음 구한 곳이 바로 이 고시원이었다. 처음 며칠은 막막했다. 당장 먹을 것도 잘 곳도 불안정했다.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다 우연히 웹디자인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와 무료 강의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런 준호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다. 바로 속초에 사는 할아버지였다. 준호야, 이번 추석에도 집에 못 가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다. 네, 할아버지. 일이 좀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럼 속초로 와. 할아버지가 회 썰어줄게. 박영수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속초에서 횟집을 일궈낸 자수성가한 분이었다. 중앙시장의 횟집 3곳, 설악산 입구에 펜션까지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준호에게는 그저 따뜻한 할아버지였다. 속초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횟집 주방으로 데려갔다. 준호야, 이 칼질 좀 봐. 회는 정성이야. 대충 썰면 맛이 안 나.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예술이었다. 수십 년 경험이 묻어나는 정확한 칼질에 준호는 감탄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성공. 그런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내 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지. 너도 그러면 돼. 할아버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나를 닮았어. 거칠애보다 진짜를 아는 아이야. 내 부모는 체면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는 늘 준호 몰래 봉투를 쥐어주었다. 고시원 월세라도 보태 써라.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이제 돈 벌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용돈이야. 봉투 안에는 늘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준호는 그 돈으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자인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의 실력은 늘어갔다.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이제는 꽤 굵직한 기업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수입도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명절 때마다 누나 지은이 보내는 메시지가 전부였다. 엄마 아빠가 내 얘기는 꺼내지도 말래. 알아서 잘 살아. 준호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끔 고시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준호님이시죠? 속초 종합병원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수화기를 놓는 준호의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준호는 노트북을 덮고 곧바로 속초행 버스에 올랐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다. 준호의 손을 잡은 할아버지의 손은 차가웠다. 준호야, 왔구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것이 할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속초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준호의 부모님과 누나도 왔다.
7년 만에 마주한 가족들이었다. 준호야. 어머니가 다가왔지만 준호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준호를 바라보기만 했다. 누나 지은은 검은 정장을 입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상주 자리에 앉은 준호는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 준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분이 이제는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준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박준호 님이시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유언장 집행과 관련해 연락드렸습니다. 준호는 의아했다. 유언장이라니.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속초 공증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박상민 씨와 김미숙 씨, 박지은 씨도 참석하십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부모님과 누나가 온다는 것은 분명 재산과 관련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 고시원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속에서 준호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이 준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준호를 생각하셨다는 것을.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다. 7년 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앉게 될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확인해야 했다. 속초행 버스표를 예매하며 준호는 생각했다. 이번 만남이 또 다른 시작이 될지 아니면 완전한 끝이 될지 어느 쪽이든 준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